서울의 검은 나비 스케치북 귀퉁이에 연필 가루를 털어내며 리아는 숨을 골랐다. K예술대학교 회화과 2학년 새 학기의 첫 드로잉 수업이었다. 창밖으론 익숙해질 법도 한 서울의 번잡한 빌딩 숲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리아의 세상은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선과 명암,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그녀만의 가능성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미국에서 예술 하나만을 보고 머나먼 한국 땅을 밟은 그녀에게 서울은 여전히 꿈과 현실이 뒤섞인 낯설면서도 매혹적인 도시였다. 특히 K예술대학교의 자유분방함 속에 숨겨진 치열한 경쟁과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한 진지한 탐구 정신은 그녀의 예술혼을 거세게 자극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그녀의 피부색만큼이나 짙고 선명한 보이지 않는 벽 또한 존재했다. 초콜릿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색감의 피부와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곱슬머리. 리아의 외모는 때로는 순수한 호기심과 감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수군거림과 미묘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이었다. 아주 흥미로운 시도인데. 김 교수가 리아의 스케치북 위로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중년의 교수는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눈매로 리아의 드로잉을 한참 동안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리아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이윽고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특히 이 부분,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군. 과감한 생략과 시선 집중이 돋보여. 다음 주까지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게. 칭찬이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격려에 리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강유진. 그녀는 학과에서, 아니 어쩌면 이 학교 전체에서 퀸으로 군림하는 존재였다. 눈처럼 하얗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스타일, 그리고 언제나 주변을 압도하는 당당한 태도. 유진은 같은 과 남학생들의 은밀한 선망과 여학생들의 공공연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유진은 리아와 눈이 마주치자 찰나의 무표정 끝에 능숙하게 사교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보다는 겨울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친절함보다는 어떤 종류의 탐색 혹은 보이지 않는 경고에 가까웠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란스러운 강의실. 리아는 캔버스에 튄 물감 자국을 정리하며 홀로 남아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돌아보니 유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그 커피의 일부가 마치 의도한 것처럼 리아의 깨끗한 캔버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짙은 갈색 얼룩이 하얀 화면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어머,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유진은 과장된 몸짓과 함께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나 미안함 대신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성공적으로 마친 배우처럼 만족스러운 반짝임이 스쳤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연출인 것처럼. 괜찮아요. 리아는 마른 수건으로 얼룩을 황급히 닦아내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속으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절망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저건 분명 고의였다. 그녀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니었다.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얄밉게 덧붙였다. 근데 리아 씨는 손이 좀 느린 편인가 봐.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아니면 혹시 우리가 불편해서 일부러 늦게 나가는 건가? 그 말은 마치 너만 여기서 뭘 그렇게 꿈을 대고 있니? 이방인처럼 이라는 날카로운 비난처럼 리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리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그런 리아를 잠시 싸늘하게 내려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경멸 어린 콧방귀를 끼며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요란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강의실을 나섰다. 텅 빈 강의실에 홀로 남은 리아는 커피 얼룩이 흉측하게 번진 헬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일들의 작은 전조일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리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짙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의 서곡임을 예감했다. 며칠 뒤 교내 작은 공모전의 결과가 복도 게시판에 나붙었다. 리아의 이름이 입선 명단 가장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낯선 땅에서의 첫 도전에서 얻은 작은 성취감에 리아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작품명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어머, 리아 씨도 상 받았네.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나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한 톤 높은 목소리와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표정으로 리아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대상을 받은 자신의 화려한 유화작품 옆에 초라하게 걸린 리아의 작고 소박한 드로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근데 입선이면 거의 참가상 같은 건가? 그래도 의미 있지 뭐.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리아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참가상이라니. 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래도 전 만족해요. 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유진은 마치 어린아이의 순진한 대답을 들었다는 듯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칭찬해. 하긴 우리 학교가 워낙 글로벌해서 그런지 외국인 특별 전형 같은 거라도 있는 줄 알았지 혹시.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말이야. 그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리아의 피부색과 국적을 교묘하게 들먹이며 그녀의 실력과 노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악의적인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리아가 기숙사 방 침대에 걸터 앉아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K예대숲 색을 알림이 떴다. K예술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리아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조심스럽게 알림을 클릭했다. 제목은 이번 회화과 공모전 외국인 특혜 논란. 이거 실화냐?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솔직히 그 정도 실력으로 입선한 거 도저히 이해 안 감. 그림에서 무슨 아프리카 토속 신앙제사 지내는 것 같은 음침한 기운만 느껴지던데 우리 학교 수준 왜 이렇게 된 거냐? 진짜 실력 있는 애들만 뽑아야지. 익명의 글쓴이는 마치 리아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그녀의 작품 스타일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댓글은 더욱 가관이었다. 피부색만큼이나 그림도 칙칙하고 어둡더라. 눈 버렸음. 솔직히 우리 세금으로 저런 애들까지 유학 보내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까이 가면 이상한 냄새 날 것 같다는 게 학계의 정설. 깜둥이가 예술은 무슨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손이 경련하듯 부들부들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화면 속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독사처럼 그녀의 온몸을 칭칭 감고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것은 유진의 짓일까? 아니면 그녀의 추종자들? 어쩌면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순수한 악의일지도 몰랐다. 누가 썼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차갑고 비정한 익명의 공간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고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눈물이 봇물처럼 왈칵 쏟아져 나왔다. 서울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갔고 리아는 싸늘한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작은 새처럼 몸을 떨며 홀로 흐느꼈다. 그녀의 예술을 향한 순수한 꿈과 뜨거운 열정 위로 끈적하고 더러운 편견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K예대숲의 악몽은 결코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리아를 향한 유진과 그 무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으며 그 방식 또한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강의실에서 리아가 발표라도 할라치면 유진의 무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기들끼리 보란듯이 속닥거리며 킥거렸다. 리아의 아직은 서툰 한국어 발음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비웃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일상적인 놀이가 되어 있었다.
중요한 학과 행사나 교수님과의 식사 자리, 혹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스터디 모임이 있을 때면 리아에게만 교묘하게 공지가 전달되지 않거나 뒤늦게 알게 된 리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나면 아, 깜빡했네. 너도 이런 데 관심 있을 줄 몰랐지. 라는 식의 뻔뻔하고 모욕적인 변명이 돌아왔다. 리아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한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는 이제 만성적인 불안감과 깊은 슬픔으로 흐릿해져 있었고, 한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누군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그리고 K예술대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완벽하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투명 인간보다 더 나빴다. 그녀는 애써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 혹은 불쾌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리아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서 예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와중에도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혹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가온 존재가 있었다. 박민서. 그녀는 유진의 화려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민서는 언제나 강의실 밴 뒤 구석자리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에 코를 박고 있거나 묵묵히 자신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려놓는 아이였다. 그런 민서가 어느 날 뜻밖에도 리아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저기, 리아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이 부분 드로잉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좀 막막해서 그런데 아주 잠깐만 조언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자신의 얼굴보다 더 커 보이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케치북에는 섬세하지만 어딘가 생동감이 부족하고 막혀 있는 듯한 인물 드로잉이 그려져 있었다. 리아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껏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한국 학생은 거의 없었다. 특히 유진의 무리가 자신을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민서의 꿈이 높고 진심 어린 눈빛에, 그리고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에 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물론이죠.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리아는 연필을 들어 민서의 그림 위에 가볍게 선을 그으며 설명했다. 이쪽 어깨선을 조금 더 과감하게 곡선으로 처리하고 눈 밑에 명암을 아주 살짝만 더 깊게 넣어주면 훨씬 인물의 감정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 표현은 정말 그렇네요. 와,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리아 씨.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리아가 낯선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떤 편견이나 계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호의였다. 얼어붙었던 리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리아와 민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함께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그림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주고받았다. 민서는 유진의 무리가 리아를 향해 노골적인 조롱을 던지거나 따돌리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은 침묵하는 소극적인 방관자에 가까웠다. 그녀 역시 유진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리아는 그런 민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적어도 이 차갑고 낯선 도시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속에서 간신히 붙잡을 수 있는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와 같았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잔인해져만 갔다. 어느 날 리아는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아끼는 스케치북이 날카로운 칼로 여러 군데 그어져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또 어떤 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USB에 정성껏 담아둔 발표 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통째로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누구인지 명확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강유진은 언제나 천사와 같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어머 리아 씨 정말 안 됐네. 요즘 학교에 이상한 애들이 많나 봐.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라며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가증스럽고 역겨운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리아의 섬세한 심신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으며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화살처럼 느껴져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웠다. 한때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탈출구였던 그림조차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새하얀 캔버스 앞에만 서면 K의 대숲에 쏟아졌던 온갖 혐오스러운 악플들이 생생한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피부색만큼이나 그림도 칙칙하고 어둡더라. 가까이 가면 이상한 냄새 날 것 같음. 그런 악의의 찬말들이 독처럼 그녀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마저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리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김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박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설명했다. 스케치북이 훼손된 일, 발표 자료가 삭제된 일,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K 예대숲에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들과 살인적인 댓글들까지. 하지만 김 교수의 반응은 여전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온적이었다. 리아 학생, 물론 자네가 겪고 있는 일들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건 충분히 알겠네. 하지만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까지 학교 당국이 일일이 개입해서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리아 학생이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그런지 몇몇 일들에 대해 조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 문화 차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떻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나 문화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혐오 범죄였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하지만 교수는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교육자라는 그 교수는 그녀의 절박한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리아는 깊고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 거대하고 차가운 무관심 앞에서 결국에는 홀로 싸워야만 한다는 냉혹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리아는 더욱 깊고 어두운 침묵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다. 유일한 친구였던 민서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강의실에서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은 생기를 완전히 잃었고 한때 아프리카의 태양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예술혼은 이제 희미한 온기조차 남지 않은 차가운 재만 남은 듯했다. 어쩌면 강유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리아라는 이질적이고 불편한 존재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이 학교에서, 아니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 절망의 가장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리아에게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에도 유일한 친구였던 박민서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용기 덕분이었다. 그날은 학기 말 과제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작품 제출 마감일이었다. 리아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겨우 작품을 완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과 공포심이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제발 이번만큼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한 기도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일까? 리아가 잠시 작업실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작업대 위에 정성껏 놓여있던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일부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어진 것처럼 심하게 긁혀 있었다. 범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 작업실에는 강유진과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몇몇 추종자들만이 남아 있었다. 리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망가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박민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리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리아 씨, 내가 봤어. 방금 강유진이 내 작품에 손대는 거 똑똑히 봤어. 리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말, 민서야? 정말이야? 민서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멀리서 봐서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못 봤지만 분명히 내 작업대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거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봤어. 그리고 미안해, 리아 씨.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민서의 목소리 끝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리아는 처참하게 망가진 자신의 작품과 공포에 질린 민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서야, 혹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네가 본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민서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유진이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아주 가끔이지만 걔 주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뒀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물론 별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확인해볼게. 두 사람은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작업실 구석으로 가 민서의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저장된 영상들을 하나씩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흐릿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다. 유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리아의 작업대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리아의 작품을 여러 차례 긋는 듯한 모습. 완벽하게 선명한 고화질 영상은 아니었지만 유진의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장면이었다. 이거, 민서야, 이거 봐. 리아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민서는 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아 씨,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도울게. 우리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더 이상 강유진이 저렇게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민서의 흔들림 없는 용기는 마치 마법처럼 리아에게도 전염되었다. 그래, 이대로 비참하게 무너질 순 없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예술은 그녀의 언어였고 그녀의 목소리였으며 때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리아는 굳게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하고 부당한 싸움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그리고 그 처절했던 싸움의 증거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예술로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기로. K예술대학교 개교기념 대규모 미술 공모전 공고가 학교 곳곳에 나붙었다. 대상 수상자에겐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소식에 학교 전체가 들썩였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물론 강유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대상 트로피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도 되는 양, 주변의 과도한 기대와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공모전을 준비했다. 그녀에게 이번 공모전은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화려한 발판과도 같았다. 리아에게도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단순히 좋은 상을 타거나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인종과 국적, 피부색이라는 피상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순수한 예술가 리아로서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유진의 추악한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리아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작은 기숙사 방은 온갖 물감과 캔버스, 드로잉 도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캔버스 위에는 그녀가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 깊은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희망과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흘러내렸다. 그녀의 섬세한 붓끝에서 피어나는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색채들과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역동적인 형태들은 마치 그녀 자신의 영혼의 절규이자 동시에 처절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희망의 노래처럼 보였다. 작업하는 틈틈이 리아는 민서와 함께 유진의 악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모아나갔다. 민서는 IT 관련 지식이 풍부한 동아리 선배의 도움을 받아 K 예대숲에 올라왔던 악성 게시글 중 일부의 작성자가 강유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 특정 시간대에 유진의 개인 노트북 IP 주소로 접속한 기록, 유진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게시글 내용 분석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과거 강유진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피해 학생들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공모전 당일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공모전 작품 제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리아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붓질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 한 점을 넘어 그녀 자신의 영혼이 담긴 분신이자 이 부조리한 세상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서울의 검은 나비. 짙은 어둠을 상징하는 배경 속에서 상처 입었지만 아름다운 검은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빛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한 마리 나비의 모습을 강렬하게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마감일 바로 전날 밤, 리아가 잠시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을 비운 사이였다. 예상대로 강유진이 쥐새끼처럼 어둠을 틈타 리아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작은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리아의 혼이 담긴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려 공모전 출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비열하고 잔인한 속셈이었다. 유진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리아의 캔버스에 칼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 작업실 구석에 놓여있던 리아의 태블릿 PC 화면이 희미한 녹화 불빛을 냈다. 리아가 밤샘 작업을 기록하기 위해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켜둔 것을 깜빡하고 그대로 두고 나갔던 것이다. 유진은 뒤늦게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모든 범행 과정은 한 장면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마치 운명의 여신이 리아의 편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공모전 최종 심사 및 공개 프레젠테이션 당일. K예술대학교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외부에서 특별히 초빙된 국내외 유명 미술 평론가들과 갤러리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뜨거운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강당 안을 천천히 맴돌았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것은 예상대로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명 패션쇼의 톱모델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에 올라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순슈리티라는 다소 진부한 제목의 그녀의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을 풍겼다. 하지만 유진의 유창하고 현란한 설명과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청중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몇몇 교수들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대상은 이미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드디어 리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어젯밤 유진의 비열한 기습에도 불구하고 리아는 민서의 도움을 받아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기적적으로 작품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잔인한 상처의 흔적까지 작품의 일부로 대담하게 승화시켰다. 스크린에 서울의 검은 나비라는 제목과 함께 리아의 작품이 나타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렬하다 못해 폭발할 듯한 색채의 향연,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듯한 역동적인 형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깊고 처절한 아름다움. 리아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보는 이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드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리아는 마이크를 잡은 손의 미세한 떨림을 감추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제가 여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흑인 여성 예술가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순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한 마리 상처 입은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꾸밈없고 진솔한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이 보였다. 김 교수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복잡하고 착잡한 표정으로 무대 위의 리아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작품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여성 평론가가 날카로우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다. 리아 씨,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한 고통의 흔적과 동시에 느껴지는 불굴의 저항의 메시지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이토록 강렬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데 영감을 주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리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부당하고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영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었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었으며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장내가 삽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당혹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리아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에 강당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의 작은 흑인 여성 리아에게 집중되었다. 강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과 파르르 경련하는 입가를 감추지는 못했다. 리아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 지속적으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의 피부색과 머리 모양, 심지어 제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인신공격과 성희롱에 가까운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작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급하고 유치하다는 평가와 함께 폄하당했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스케치북이 날카로운 칼로 그어져 못쓰게 되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작업 파일이 통째로 삭제되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박민서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민서에게로 향했다. 민서는 평소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떨리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리아 씨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 강유진 씨가 리아 씨의 공모전 출품작을 고의로 훼손하려 했던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둡고 음침한 작업실, 리아의 작품 앞에 서성거리는 강유진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손에 섬뜩하게 들려있는 은색 커터칼. 영상은 완벽하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진의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저건 전부 조작이야. 내가 아니라고. 저건 리아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야. 강유진이 거의 발악하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리아와 민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논리정연하게 제시했다. K 예대숲에 올라왔던 수많은 악성 게시글들의 스크린샷, 강유진의 개인 노트북 IP 주소와 게시글 작성 시간대의 교차 분석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어젯밤 강유진이 리아의 작업실에 몰래 침입하여 공모전 출품작을 훼손하려 했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리아의 태블릿 PC 타임랩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리아의 작품에 칼을 대려던 유진의 모습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객석의 다른 쪽에서 흐느낌과 함께 또 다른 용기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과거에 강유진 씨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년에 강유진과 같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교묘한 따돌림 끝에 결국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한 여학생이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마치 도화선과도 같았다. 객석 여기저기서 나도 그랬다. 나도 유진이 때문에 힘들었다는 작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화려하고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위선과 추악한 진실이 마치 봇물 터지듯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교수들과 외부 평론가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김 교수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참담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리아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아 학생,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입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당국은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학칙에 의거하여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한때 K예술대학교의 퀸으로 불리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던 그녀의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오만함과 특권의식은 이제 산산조각난 유리파편처럼 차가운 강당 바닥 위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화려한 거짓보다 강하고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공모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날의 진실 공방은 K예술대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학교 당국은 김 교수의 약속대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며칠간의 조사 끝에 강유진의 모든 악행이 사실로 밝혀졌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강유진에게 공모전 수상 자격 박탈은 물론 K예술대학교 개교 이래 유례 없이 강력한 처벌인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한때 학교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처참했다. 유진의 추종자들 역시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 및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익명 커뮤니티 K예대숲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가 대대적인 규정 정비 후 겨우 운영을 재개했다. 리아의 작품 서울의 검은 나비는 그의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그녀의 작품과 용기 있는 고백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사회적 반향이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SNS는 K예술대학교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및 괴롭힘 사건과 이에 맞서 싸운 한 흑인 유학생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리아는 졸지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거리는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리아는 여전히 K예술대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신기한 구경거리나 만만한 이방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민서와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밤새도록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김 교수는 리아에게 진심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이후 학교 내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교수로 변모했다. K예술대학교에는 다양성 존중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인종차별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리아는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대신 서울에 남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 시리즈 구상에 몰두했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고통의 표현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확장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졸업 전시회가 열리는 겨울날, 리아는 자신의 작품들로 채워진 작은 전시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계에서 피어나다라는 제목의 대형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날카로운 철조망과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꽃들. 작품은 보는 이에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과 성찰을 안겨주었다. 전시회 한쪽 벽에는 리아가 직접 쓴 작가 노트가 붙어 있었다. 나의 피부색은 경계였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경계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작품을 세상의 모든 경계에 선 이들에게,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용기 있게 날갯짓하는 모든 검은 나비들에게 바칩니다. 그녀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번졌다. 리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상처 입었던 검은 나비는 이제 더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듯했다. 그 날갯짓은 작지만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었다.